오늘 줌 수요일 세미나는 비전 강의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사님 소개할 건데요. 저희가 비전 강의 강사님들은 이미 성공을 향해서 가고 계신 분, 성공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말씀을 듣는 거니까요. 오늘 또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제가 너무 아름다우신 그 사진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먼저 공유하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네. 네, 너무 멋진 사진이죠? 네, 너무 아름다우신 부부신데요. 울산에서 사업하고 계시며 또 현재 노얄 멤버이십니다. 김혜정 앤 이남 노얄 마스터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총장님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방금 사진을 보고 사진을 본 제 인물이 접니다. 저 남편과 같이 찍었는데 우리 김미숙 본부장님께서 경주 세미나에서 찍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짠 나타나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감동도 받고 또 이제 웃음을 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한박 웃음을 줬는지 저는 그렇게 웃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참 모습 보니까 좀 새롭게 느끼고 우리가 코로나 전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세미나 했던 그 추억이 이제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모습 보니까 좀 더 새롭고 기다려집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로얄 마스터 김혜정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설 연휴가 됐는데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 연휴가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거 보면서 저도 설을 제가 8번 지금 이렇게 맞이한 것 같아요. 애터미를 하면서 참 이렇게 명절이 참 기다려지는, 옛날에는 명절이 너무 힘들었고 굉장히 이렇게 이 아픈 이렇게 상처로 이렇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설이 기다려지지 않았거든요. 설이 되면 친정이든 시댁이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참 많이 힘들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터미 만나면서 지금의 설은 그래도 이렇게 가족과 단란하게 또 이제 지인들에게, 가족, 친척들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기가 제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을 보게 됐는데 우리 이용균 총장님과 우리 김미수 본부장님을 여기서 뵈니까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화면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저를 알고 계시는 분도 좀 계시지 않을까, 이제 몇 분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저를 처음 보신 분 한번 화면에서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많이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기존에 사업하신 분들도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보냈던 사장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상황이 온라인의 어떤 흐름에 지금 줌으로 이렇게 한 1년 정도 우리가 지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또 어렵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온라인에 이렇게 줌으로 모여라라고 주소만 빵빵 날려주면 그 한 공간에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온라인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코로나가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어떤 기회를 또 우리가 사업하는데 좀 더 이렇게 시간을 압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런 방송 시스템으로,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전 애터미 식구들이 이 줌으로 열심히
성공을 멈추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감동이고 또 제가 또 거기에 일원으로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이 코로나가 왔지만 정말 우리 작년에 풍신연등이라는 사자성어로 우리 회장님께서 앞장서서 코로나가 문제냐, 우리의 미래가 문제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어차피 코로나는 온 거고 그 온 걸 정말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라는 그런 방향 제시를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정말 풍신연등, 바람 불 때 더 날 수 있는 정말 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그렇게 앞질러서 작년에 달려가신 어떤 그런 이 성과가 글로벌에도 지금 엄청난 성공자들이 탄생이 되고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거라는 거로 많이 얘기되지만 우리 애터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 거에 너무나 정말 감동이고 내가 애터미를 정말 잘 선택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제가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이제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이렇게 걸어온 어떤 시기를 초기에 어떤 걸어왔던 부분을 또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저의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애터미를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애터미를 정말 내가 빨리 정말 이 어려움에 내가 힘든 이 힘든 시간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그런 시간을 이렇게 달려왔던 시간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터미 시작하면서 이제 8년 지금 만 8년 되면서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제가 걸어온 길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게 되면 아마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오늘 들어서 또 새롭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 애터미 성공은 지루함을 정말 우리가 이겨내는 그러니까 반복적인 학습 속에서 내가 나의 몸에 익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성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가 익혀진 몸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매일매일 듣는 성공자들 얘기, 스폰서들 얘기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들려지는 많은 어떤 이 일들이 내용들이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씩 실천만 하면 분명히 우리 애터미에서 약속한 마케팅이 있잖아요. 우리 바이너리 마케팅의 보상 플랜에 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애터미의 성공은 3년에서 5년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를 회장님이 이렇게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참 많이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애터미는 어떻게 하느냐 참 그게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집중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워렌 버핏 명언 중에 제가 참 이렇게 새기고 정말 좋아하는 그런 명언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시스템 소득이죠. 워렌 버핏이 얘기하신 부분이 다 아시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되는 그러한 명언을 이렇게 해주신 거에 저는 그런 시스템 소득에 대한 비전을 저는 20년 전에 느꼈었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딱 36살에 이게 21년 됐네요. 제가 36살에 제가 이 네트워크의 정보를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애터미 비전을 보면서 미쳤죠? 우리 애터미에서 미치지 않으신 분, 미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미치신 분. 네. 여기요. 네, 네. 오늘 손 드신 분들은 다 성공할 거예요. 아마 1년 안에 아마 원하는 목표, 계획 아마 다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21년 전에 이렇게 비전을 보고 네트워크의 비전을 보고 미쳤어요. 얼마큼 미쳤냐면 제가 우리 남편이 현대중공업을 이렇게 우리 남편이 연고가 서울이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이렇게 직장 생활을 제가 서울에서 하면서 남편을 만나고 제가 연고도 없는 울산에 내려오게 됐어요. 제가 연고도 없는 울산에 제가 왜 내려오겠어요? 저는 한 번도 울산에 와본 적이 없거든요.
결혼하고 오기 전에. 근데 남편 직장 따라 제가 울산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친정 식구든 시댁 식구든 아유 대기업에 사이를 두고 대기업에 들어간 어떤 그 자식을 생각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뿌듯해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또 저 역시도 또 이제 대기업이니까 아 이제 나는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울산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울산에 내려왔는데 제가 이런 시스템 소득에 대한 가치를 제가 네트워크에서 보면서 남편한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회사 때려치고 우리 다단계 하자. 옛날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남편은 좀 이렇게 놀래죠. 왜 놀래겠어요? 이 외편내가 정말 미쳤나. 자기가 그 회사를 어떻게 들어왔는데 그런 어떤 거로 저를 바라보면서 이게 거부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시스템 소득에 그렇게 제가 이렇게 푹 빠져서 이렇게 가졌냐면 저는 제가 살아온 어떤 그런 제 과거의 어린 시절이 저는 10대, 20대, 30대 그 살아온 어떤 그 시간대들, 이 나이대에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지금 만나서 그 과거가 지금 추억으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힘들었을 때 내 과거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아팠거든요. 제가 10대에도 정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7살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7남매를 두고 다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제가 또 막내 딸 이제 6번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친정 엄마께서 이제 진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참 고생한 거를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제 위에 이제 이 3명의 딸이 셋인데 위에 딸이 다 시집가고 이제 다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엄마랑 같이 주변에 이렇게 남자들 틈바구니에 제가 엄마랑 같이 이렇게 살아온 10대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는 뭐 다 우리가 아버지 없이 혼자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면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도 정말 자식들을 어떻게 하든 좀 굶기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했던 것밖에 저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재래식 일을 하셨어요. 다라에다가 뭐 야채도 머리에다 이고 이렇게 5일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런 엄마를 저는 기다리면서 집에서 제가 10살 때부터 10살 때부터 제가 살림을 했어요. 살림을 하면서 이제 엄마를 기다리고 밥을 하고 엄마를 기다리고 또 내 주변에 오빠 둘, 남동생 하나 그 남자들을 제가 또 이렇게 제가 또 밥을 해서 먹였어요.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을 제가 대신 했던 그런 10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는 제가 또 딸이다 보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도 보면 딸이 편하죠. 그런 네. 엄마가 항상 저를 리모컨으로 저를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필요하면 필요하면 혜정아. 저를 항상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저는 뭐 리모컨 누르면 이게 딱 바뀌잖아, 와지잖아요.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참 엄마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분위기 파악을 했나 봐요. 내 상황이 뭐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거를 참 많이 이렇게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런 순종의 복을 지금 애터미를 만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저는 노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정말 고생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깊이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이렇게 엄마가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왜 더 그렇게 느꼈냐면 저희 엄마가 항상 눈에다가 안약을 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항상 침침해서 이렇게 네. 불편함을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에서 제가 굉장히 엄마에 대한 마음이 엄마가 아프면 안 되지. 엄마가 또 안 계시면 안 되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엄마는 항상 제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친정엄마가 이 눈에다 안약 넣었던 게 엄마가 녹내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빨리 그냥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엄마가 병원에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롯이 엄마는 눈 뜨면 일 가고 눈 뜨면 그런 어떤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생활 속에 그리고 또 엄마가
항상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좀 크리스찬으로 굉장히 저희 아주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엄마가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엄마 뱃속에부터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엄마의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엄마는 집에서 잠을 주무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일하시고 저녁에 오셔서 다 끝내고 이제 항상 교회 가서 주무셨던 거 저는 그 기억이 참 많이 나서 그렇게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눈에다 안약을 넣고 계시는 거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시력을 하나씩 잃어가면서 그쪽에 눈이 다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고 어린 나이에 또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크게 10대의 아픔이 그때 너무나 기억이 나고 힘들었던, 그래서 밖에 친구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엄마랑 같이 견디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래서 나는 정말 대학교도 가고 싶고 해서 공부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참 컸었는데 내 주변의 친구들은 학교를 다 갔거든요. 대학교도 가고 나름대로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그렇게 나름대로 번듯하게 살았던 친구를 보면서 그래도 거기에 제가 그래도 엄마가 내 옆에 있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과 또 신앙을 또 항상 믿었던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곁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엄마를 또 모셔야 되는 그런 마음을 계속 모셨던 엄마를 계속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20살 때 한국 화장품에 제가 주단하게 이렇게 접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이렇게 일을 한 거를 보니까 화장품하고 또 제가 백화점 생활을 한 7년을 했다 보니까 의류하고 또 제가 이제 다단계하고 이 세 가지를 했더라고요. 제가 평생 살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20살 때 접했던 화장품이 또 제가 이 회사 이제 울산에 와서 결혼하고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이 몸이 아프면서 나는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보고 이제 나는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저도 생각하고 저희 친정엄마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혜정아, 너 그동안에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남편 그늘에서 좀 편하게 살아라. 또 남편이 착하거든요. 이렇게 키도 180이 넘어요. 180이 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말을 실수했어요. 그게 바람인가 봐요. 우리 남편이 180이 안 돼요. 안 되는데요. 170도 안 되더라고요. 어머나.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앞을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장모님이 앞을 안 보길 너무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엄마는 모르잖아요, 외모를. 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좀 착하고 그런 거에 참 우리 엄마는 참 남편이 참 좋았어요. 좋아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또 번듯한 직장에 들어간 거에 대한 뿌듯함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혜정아, 너 너무 고생했다. 엄마가 저를 놓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항상 제가 이렇게 옆에서 엄마가 이해할 때 다 이렇게 들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그게 참 편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셨겠죠. 내가 결혼을 하면. 그래도 엄마는 또 나의 또 딸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 혜정아 고생한 거 이제 남편 그늘에 편하게 살아라. 저도 그래서 편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저희 큰딸이 7살 때 제가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 큰딸이 7살 때 남편이 간이 굉장히 수치도 한 600까지 올라간 상황이 됐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한 13년 중공업 잘 다니면서 이제 간이 안 좋으면서 굉장히 일이 좀 피곤하잖아요. 또 성격 자체도 좀 이렇게 그렇죠. 완벽주의고 좀 이게 세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도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도 모르지만 또 이 중공업에는요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술을 좋아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는 속에 남편이 소주를 말 그대로 그 맥주잔에다가 마시고 그랬대요. 또 왜냐면 그 사람들은 또 동료들은 서로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마셔라 부어라 막 그렇게 이런 회식 속에 네. 빠질 순 없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장기간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 아마 이렇게 간이 많이 이렇게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간이 더 안 좋았던 거예요. 그걸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간이 안 좋으면서 이제 시댁 어른들이 걱정하는 게 시댁 어른들이 간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래 한 몇 년 전에는
우리 남편보다 2살 위에인 사촌 형이 간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듣는 남편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딸을 보니까 7살인데 그러면 내가 옛날에 아팠던 그 상처가 그대로 보여지면서 아, 남편을 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의지하지 말고 남편의 어깨에 짐을 좀 덜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떤 그런 생존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려서부터 그게 내 몸에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제가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는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은 참 그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보고 왜 아프냐 원망보다는 내가 원망할 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걸 빨리 받아들이면서 그럼 내가 빨리 남편의 어깨를 짐을 덜어주면 남편이 좀 덜 힘들면 그럼 덜 피곤하면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남편 몸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남편을 이렇게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제가 일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백화점을 제가 7년 동안 서울에서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니까 바로 백화점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에 그때 울산의 현대백화점이 오픈할 때 제가 거기에 창립 멤버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내가 해왔던 일이니까. 그리고 또 백화점에서 일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연결된 인맥이 있어서 내가 울산에서 백화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냐라고 했더니 이거 바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한테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립 멤버로 그런 임대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의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백화점이 휴일이 더 어렵잖아요. 휴일이 더 바쁘잖아요. 또 남편은 휴일은 쉬어야 되는데 그때 둘째 아이가 2살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3살이었구나 3살.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렇게 힘들 때 2살이었구나. 그때 막 우유병을 빨고 있었던 상태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쉬는 날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아이는 제가 아줌마를 이렇게 맡겨서 우리 아이를 일주일 동안 보는 그런 어떤 거를 했었는데 또 일요일은 그분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아이를 보다 보니까 그때 남편이 너무 힘드니까 일요일 날 백화점에 온 거예요. 유모차를 끌고. 지금도 그게 너무나 생생한 게 유모차를 끌고 오는데 우리 남편이 키가 좀 크잖아요. 근데 몸이 좀 아프다 보니까 간이 안 좋으면 얼굴색이 어때요? 네. 까맣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체형이 좀 작다 보니까 남편이 유모차를 끌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면 나왔겠어요. 그래서 끌고 백화점에 왔는데 우리 둘째가 큰 애가 7살이니까 아빠의 옆에를 바지를 잡고 이제 졸져 따라오는데 제가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애를 보고. 저렇게 조금만 굉장히 좀 이렇게 정말 치근하게 보여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남편을 살리려고 일을 했는데 이러다가 남편을 더 힘들게 만들겠다.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6개월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백화점 일을 해왔던 일이다 보니까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저는 그게 몸에 익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매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놔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게를 내놓다 보니까 임자가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하고 바로 제가 백화점을 그만두고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또 화장품을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품을 고가품을 썼었거든요. 제 피부가 악건성으로 제 피부결이 좀 얇다 보니까 잔주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얼굴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거로 하다 보니까 제가 백화점 들어가기 전에 고가품 화장품을 제가 쓰게 된 거예요. 120만 원짜리를. 주름도 펴진다고 해서. 그래서 썼는데 이제 제가 백화점을 그만두다 보니까 그 화장품을 제가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화장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동안 이 수입 화장품을 취급하면서 또 그때도 화장품을 제가 또 경험했던 경험도 있지만 또 제가 밖에서 사회활동을 했던 고객을 만나서 일을 해왔던 몸이 있다 보니까 화장품도 제가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울산에서 시작했지만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 일이 어차피 관리잖아요. 화장품도 관리하는 속에 그 고객이 소개가 되고. 근데 네트워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애터미 일이 어때요? 내가 화장품을 쓰고
내가 화장품에 대한 만족감을 내가 느꼈던 느낌을 전달하면서 소개자가 되고 또 소개받은 사람이 쓰게 되고 또 계속 이어 소개해서 이 소비자들이 만들어지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화장품을 하면서 굉장히 좀 잘 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고객을 완벽하게 그 사람의 피부를 제가 120만 원짜리 화장품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쓰는 고객 입장에서는 비싼 화장품을 쓰니까 내가 그 피부를 잘 관리해줘야 만족해야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화장품 쓰는 고객을 제대로 관리해주다 보니까 소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 제가 천안에, 평택에 내가 우회 지방에 있는 그런 인맥들에게 제가 120만 원짜리 화장품을 쓸 수 있도록 제가 한 사람 지역별로 쓰게끔 제가 어떤 때는 쓰라고 투자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형편이 좋은 사람은 쓰게 해가지고 또 소개받고 그런 식으로 제가 옛날에 화장품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고객이 만들어졌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IMF가 오면서 고객들이 떨어지면서 제가 또 위기감을 느꼈을 때 화장품 고객이 저한테 네트워크 정보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네트워크라기보다는 그분이 저한테 화장품 고객이 내가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별로 들으려고 생각 안 하고 단지 그분이 내 고객이었으니까 내가 하나 팔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저는 가볍게 등록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났으면 되는데 저를 계속 알아보라고 했던 게 저는 네트워크에 발을 딛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정보를 듣다 보니까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통의 흐름을 얘기하고 앞으로 시대 흐름이 어떻게 간다는 얘기를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렵다고 느끼니까 나한테 들려준 그 정보가 저한테는 신세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통신이었는데요. 통신의 흐름이 쭉 얘기했는데 지금 와 있어요. 그때 얘기한 대로 지켜줬다라면 저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애터미도 안 했겠죠. 저는 아마 내가 했던 회사가 통신의 어떤 비전을 나한테 얘기했던 대로 지켜만 줬더라면 저는 아마 경비행기 타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20년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정말 대접받는 부모로 돼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네트워크 21년 전에 제가 하면서 말한 대로 들었던 대로 저는 거기에 빠지게 됐고 시스템 소득, 연금성 소득이라는 거를 저는 보면서 제가 화장품을 했을 때도 잘 나갔던 남편 월급보다도 제가 더 이렇게 많았었거든요. 화장품을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수익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불어닥친 IMF가 굉장히 저를 힘들어지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찰나에 네트워크라는 정보를 들었을 때 일정 기간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가 뭐냐면 평생 그 회원들이 통신을 죽을 때까지 쓰는 거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러한 이 재구매가 되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통신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맞아. 앞으로 그때는 선불식으로 썼지만 앞으로 후불제로 우리가 휴대폰 시대가 그렇게 강사가 얘기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삐삐를 개나 소나 우리가 옛날에는 삐삐 시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개나 소나 얘기를 하면서 아무나 쓰는 게 삐삐였고 또 시대가 휴대폰 시대가 앞으로는 개나 소나 다 휴대폰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쫙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요 스펀지 빨아들이시 저는 쭉쭉 빨아들인 거예요. 가능하겠다. 그럼 내가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갑자기 사람이 떠올리는데 제가 인맥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우리 남편 중공업의 동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제가 화장품을 했던 그 고객들이 많았고요. 제가 서울에 지인들이 있었고요. 제가 충청도거든요. 충청도에 또 우리 고향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직급도 가더라고요. 이렇게 명단을 그려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열심히 제가 거기에 빠져갖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한 결과 잘 됐으면 내가 여기 왔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하면서 최고 직급도 갔었고 그러는 속에 나름대로 네트워크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소비자 그때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정말 나 같은 사업자가 전화 쓰는 회원들이 많아지면 그러는 속에 인프라 속에 또 유통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회원 가입한 사람들이 전화 쓰는 사람들이 또 제품까지 다 쓰게 되면 그러면 평생 이렇게 연금성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줬던 부분에 저는 그렇게 믿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애터미가 지금 현실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제가 옛날에 봤던 믿음을, 비전을 애터미에서 그 비전을 애터미에서 얘기한 거를 저는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애터미를 만나면서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애터미가 정말 그 워렌 버핏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정말 평생 일하지 않고 평생 정말 삶을 살 수 있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명언을 얘기했던 것처럼 애터미가 지금 그러한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쉽게 들어왔겠어요? 아니죠. 우리 이용근 총장님도 보니까 애터미를 뜯어 말리다가 우리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꼭 해야 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거를 정말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몸에 익혀진 그 비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애터미를 믿고 달려오면서 정말 이렇게 멋진, 정말 존경받는 이렇게 성공자가 되어진 거 보면서 저도 너무나 저렇게 내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성공자가 있다라는 게 희망인 거예요.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애터미는 정말 그러한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저한테 다단계 얘기하면 저는요 발로 걷어찰 정도로 저는 그러한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가 없어지면서 제가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저만 만신창이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남편도 저 때문에 어쨌든 이런 네트워크 판에 들어와서 말 그대로 자기 성격하고 맞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결론은 남편도 만신창이가 되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만신창이가 된 걸 제가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 이론은 좋지만 될 수 없는 게 다단계야. 이거는 남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책대로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 특히 한국 사람은 한탕주의에 대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경영하는 이 다단계는 될 수 없어.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으로 살았진 않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피해가 되고 내 주변 사람도 피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저는 겪으면서 절대로 다단계는 하면 안 된다. 내가 만약에 능력만 되면 내가 제대로 책대로 하면 좋겠지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다단계를 하면 안 되고 또 주변에 다단계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하게 말려야 되는 그런 거로 저는요 딱 마음속에 딱 걸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는 살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 제가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은 있잖아요. 굉장히 만신창이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떤 사람은 힘들어 죽겠다고 원망하고 탓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중학생이었고 큰아이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런 어려운 일이 치닫았을 때 저는 내가 빨리 받아들인 거는 현실을 빨리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빨리 일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교차로를 매일매일 보게 된 거예요. 좀 더 나은 일자리가 없나. 그래서 남편도 투잡하고 저도 투잡하고 그렇게 그 어려운 시간을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어렵게 보내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지만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지만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여야지만이 그래도 숨을 쉬겠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내면서 매일같이 교차로를 보면서 전화하고 좀 더 나은 일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시간에 제가 10,000원이 진짜 1,000원이 10,000원의 가치로 느꼈고 10,000원이 10만 원이라는 가치를 느꼈던 상태에서 제가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샘플을 썼는데 샘플이 또 흔하지도 않잖아요. 특히 제가 얼굴이 땡기다 보니까 스킨 로션만 발라도 안 돼요. 기름을 발라야 돼. 유분을 발라야 그래도 땡기는 게 덜해요. 특히 건성 피부는 환절기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제 피부가 또 합건성이잖아요. 제가 잘 나갈 때는 뭐 만족하게 피부에게 영향을 줬지만 제가 이 상황이 안 되니까 모든 게 귀찮더라고요. 관리도 귀찮고 오로지 그냥 움직이는 그러한 제가 처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당겨갖고 죽을 것 같아요. 당겨갖고 하루하루가. 그래서 영양크림을 제가 한 가지를 썼는데 지금도 있지 않아요. 아이오페 아시죠? 아이오페. 그 5만 원짜리 거금을 들여서 저는 아이오페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오페 영양크림 하나 가지고 쓸 때 저는 샘플을 다 스킨로션 샘플을 받아가지고 화장품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별로 좋지 않죠. 주름은 더 적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10년 젊어 보인다고 해요. 옛날에는요, 10년 늙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한 컴플렉스가 참 많았는데, 그런 차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그분도 다단계에서 망한 사람인데, 그래도 그분은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저를 관리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관리를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저한테 왔던 게 뭐냐면, 화장품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분도 얼굴이 좀 저처럼 피부가 얇아갖고 건성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화장품을 하나 바꿔 썼는데 하루 종일 촉촉하대요. 그래서 제가 대번 입에 나왔던 말이 뭐냐면 비싸잖아요. 아니래요. 왜? 내 형편을 아는데 내가 비쌀 것 같으면 혜정 씨한테 얘기하겠냐고. 그래, 그건 맞고. 그러면 그게 그럼 뭐 또 어떤 화장품인데 그렇게 좋은데 싸냐고. 그거는 이유를 얘기하더라. 그때 원자력, 옛날에는 다 원자력 갖고 애터미를 알렸잖아요. 그분도 저한테 원자력을 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또 저는 또 급했잖아요. 얼굴이, 화장품이. 거기에서 그분이 그날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격을 얘기하고, 품질도 얘기했지만 가격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6종 세트에 10만 원대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갖고 5만 원짜리를 썼잖아요. 영양크림을. 그런데 제가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니까 진짜로 얼굴이 촉촉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화장품을 쓰게 된 거예요. 썼는데 써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이 폼클렌징을 쓰고 마음이 열렸던 게 내가 옛날에 물비누 하나에 10만 원짜리를 팔았거든요. 물비누 하나에. 그런데 우리 폼클렌징 하나에 얼마예요? 76,500원이잖아요. 제가 그 물비누를 쓰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힘들게 망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긍정적인 거는 어디로 갔는지 모든 게 매사에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뭐 색깔 이게 뭐야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부정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분의 피부가 좋은 거는 느끼겠는데 선뜻 손에 안 닿았어요. 그런데 근거 자료로 보여줬던 게 뉴스 자료로 보여줬던 게 저한테는 화장품을 한번 발라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개발한 걸 쭉 얘기하는데 폼클렌징을 쓰는데 제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아, 이게 이런 기술로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사지를 받으면서 6종 화장품까지 쓰고 저기 비비크림까지 발랐는데 얼굴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화장품을 쓰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썼냐면 그날부터 저녁을 기다리고 또 아침을 기다리고 저녁을 기다리고 아침을 기다리고 제가 쓰면서 이 화장품이 쑥쑥쑥쑥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화장품을 쓰면서 처음에는 되게 당겼어요. 워낙 제 피부가 악건성이다 보니까. 그런데 나는 당기는데 상대방들이 내 얼굴을 보면 얼굴이 좋아지네요 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정도 썼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 예뻐졌다는 거예요. 저도 여자니까 그때는 모든 걸 다 포기할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들렸는데 제가 화장품을 열심히 아침 저녁을 바르면서 제가 얼굴 변화를 보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톡 두드려진 게 뭐냐면 예뻐졌대요. 그럼 제가 왜 예뻐졌어요? 화장품을 바꾸면서 피부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교차로를 보고 있었잖아. 그래서 제가 화장품을 제가 좋게 느끼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빨리 얘기해줘야 되겠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써야 되는 화장품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회장님께서 그 말씀 하시죠.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가지고 주변에다 알리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그리고 애터미에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희망을 못 보고 내가 희망을 봤어도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희망을 얘기하지 않으면 무슨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나쁜 사람. 그쵸? 나쁜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를 저도 느끼면서 저는 이거를 제가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알려줬던 게 뭐였냐면 빨리 써봐라. 내가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다. 이거 써보니까 피부가 이렇게 변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저를 좀 이렇게 힘든 사람은 제 얘기를 듣고 내 피부 보는 거 보고 그냥 갖다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싸구려로 안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는 속에 제가 이렇게 막 팔려 나가는 거를 보니까 그때는 제가 다단계라는 것도 제가 생각을 안 하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이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었는데 화장품을 써보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였냐면 빨리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먼저 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쓰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 갖고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버냐. 제가 샵으로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10년, 이게 9년 전에는 마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나중에 또 뭐를 얘기했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 포인트 수당을. 포인트 수당 그림은 뭐예요? 바이너리 두 줄 라인을 그리는데 내가 10년 동안 해갖고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는데 봐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는 다 알아들었어요. 왜? 10년 동안 바이너리 했는데 그걸 내가 왜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옛날 거보다 좋은 얘기만 하더라고요. 뭐 마감도 없고 유지도 없고 뭐 진입비도 없고 내가 옛날에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쏙 빼고 애터미는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제품이 좋아서 막 광고하는 재구매가 돼서 느끼는 건 제가 나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소비자로서 이 애터미가 존재하는 한 나 써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선택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기는 좋지만 이 회사가 언제까지 가겠냐라고 하는 그런 게 저는 더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은 마케팅을 듣고도 안 했어요.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님께서 총단장님께서 얘기하시죠.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머리는 하지 말라는데 가슴은 뛰고 머리는 해야 되는데 가슴은 뛰고 네. 제가 사실은요 3개월 동안 머리로는 다단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도 하잖아요. 했을 경우에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애텀이라는 사업을 해보자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다단계 하니라는 거를 상대방이 아직 내가 상대방한테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또 다단계 하니?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내가 다단계라는 걸 가지고 내가 먼저 딱 막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참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김현수 총단장님께서 이렇게 울산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 하도 오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그 정도로 제가 반팽이 짓을 했던 게 뭐였냐면 그때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오라고 그래서 억지로 가기는 갔어요. 갔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생각했던 거 나도 저런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야. 그냥 똑같은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열심히 그때는 총장님이었거든요. 그때 막 강의하시는데 제가 전화가 삐리릭 온 거예요. 강의 중에. 삐리릭 왔는데 6종 화장품 갖다 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그때요. 빨리 이게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갖고 총장이 강의할 때 저는 바로 일어나가지고 화장품 들고 저는 그 고객한테 갔어요. 그거 반팽이 짓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저도 반팽이 짓을 했어요. 이게 모르면 반팽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이희수 그때 지금은 단장님이지만 그때 이희수 국장님이 그때는 국장님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탁 치면서 그분은 저를 얼마나 간절하게 빨리 눈을 같이 공감도 해서 빨리 애터미를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나가니까 손사까지 뒤따라 오시면서 확 잡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돼요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우리 총장님을 모셔놓을 테니까 사장님 꼭 갔다가 오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간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케팅을 또 한 번 들었을 때 그래도 막 이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것보다는 막 그냥 걱정만 만약에 했을 경우에 또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것만 했을 경우 그러니까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 확 뭔가를 했을 건데 거기에서 자꾸 가로막는 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 또라는 거가 나를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쨌든 얘기 듣고 끝났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작정하고 저를 붙드는 것 같아요. 저를 이제 밥 먹자고 하고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서 제가 세미나를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그때 3개월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품은 많이 팔았어요. 워낙 뭐 영업도 해봤으니까 팔았는데 매출은 뜰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이 세미나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대답하고 또 제가 성격이 좀 빨리 알아보려면 빨리 가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갔던 게 그때 제가 처음에 세미나 가서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때부터 스타트한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는 정말 내가 마음 먹고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시스템 소득은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애터미에 대해서 확신이 오다 보니까 그 확신이 오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꿈꿨던 걸 애터미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이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세미나에서 봐버린 거예요. 그 마케팅이 이렇게 회장님이 경영 목표 성공, 고객 성공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나 와닿았고, 그래서 그 1박 2일 동안 얘기하는 모든 시간을 저는요, 확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때 회장님이 나를 위해서 세미나를 해주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첫 번째가 뭐예요? 꿈은 꿈이잖아요. 저는 그 접었던 꿈을 펴게 되고요. 그 꿈을 저는 펼치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세미나에서 결단도 한 거예요. 제가 투잡을 부동산도 하고 마트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투잡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세미나를 가서 그날 제가 잘라버렸어요.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뭐를 잘랐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저는 시간과의 싸움을 저는 생각한 거예요.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본은 뭐였냐면 경험이었어요. 내가 과거의 네트워크에 대한 그 많은 정보를 내가 애텀에서 마음껏 내가 여기서 풀어가면 내가 분명히 회장님이 얘기한 약속 이거는 지켜줄 수 있겠다. 그리고 회장님이 정말 경영 목표 하나하나 얘기하시고 회사의 창립 이념을 생존이며 균형이며 속도를 얘기하시며 그런 부분을 쫙 1박 2일 동안 얘기하시는 속에 이분이 어떤 마음을 하는지에 대한 그 신앙을 기반의 뿌리가 신앙으로 딱 붙들고 저는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아무 걱정보다는 저는 그 하나의 회장님이 저에게 손을 내밀은 걸 저는 손을 잡고 저는 그때부터 콜하고 저는 전화하기 시작한 거. 어디다 전화했을까요? 저는 그 마트에 그 점주에게 전화를 했어요. 빨리 사람 구하세요.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구구절절 얘기 안 했어요. 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못하니까 빨리 사람 구하세요. 저는 그래서 통보를 한 거예요. 통보.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할 때는 통보를 하시면 돼요. 나부터 내가 정리하고 상대하게 통보를 하면요. 끝내 결단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시작이 되면서 결단하고 그때부터 저는 스타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단 저는 3개월 동안 소비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소비자들이 쓰는 소비자들에게 저는 관리해서 제가 세미나 갔다 오고 바로 센터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가지고 제가 첫 번째 스피치 한 게 뭐였냐면 선포를 한 거예요. 나는 앞으로 애터미에서 2년 만에 나는 저 단상에 꼭 올라가고 싶은 그런 꿈을 저는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때 제가 7월에 갔다 왔거든요. 내가 8월 달에 나는 판매사를 도전하겠습니다라는 걸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포는 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저는 지켜야 된다라는 건 저는 몸에 배어 있잖아요. 일을 하면서. 그래서 내 자신과의 약속도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저는 항상 느끼고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를 보고 그 약속을, 왜냐? 내가 그 약속을 해야 제가 움직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포한 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차피 판매사는 소비자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3개월 동안 소비자를 정말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했던 소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이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반으로 내가 빨리 첫 단계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판매사를 도전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센터에 있는 분들이 막 박수 치더라고요. 자기가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간다고 하는데 막 박수 치더라고요. 누가 쳤겠어요? 거기에는 스폰서들이었으니까. 스폰서들이었다 보니까 얼마나 한호의 박수를 쳤겠어요. 그러면서 센터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나가서 스피치하고, 왜? 그거를 내가 해내려면 매일매일 도전해야 되잖아. 매일매일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도전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선택하게 되고 매일매일 그 선택한 걸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저는 매일매일 저는 그 끈을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 나가서 항상 도전했던 거는 나는 오늘 이렇게 움직이겠다. 나는 내가 8월 달에 판매사를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매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속에서 열심히 하는 속에 7월 하순쯤에
우리 친정엄마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저는 우리 친정엄마에 대한 그런 마음이 너무나 컸거든요. 엄마가 제가 망한 것도 보셨고요. 제가 그리고 또 엄마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다단계 20년 전에 했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셨거든요. 어른이 그래도 앞을 못 보시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계시는 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 좋겠다 생각해서 또 저희 엄마도 제가 제 옆에 있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모시고 있었는데 제가 어려워지면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환경 속에 어머니에게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해모임도 드리지도 못하고 정말 드시게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엄마가 중환자실에 들어간 거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표를 갖고 달려가는 그런 시기에 그런 부분에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엄마가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아프시다가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가슴에 한이 있었던 거는 내가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생기더라고요. 내가 빨리 엄마한테 정말 성공해서 제가 시나리오 썼을 때 제가 우리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하겠다라는 걸 제가 굉장히 크게 마음속에 가지고 제가 일을 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목표 중에 그 하나도 있었거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제가 엄마에게 정말 성공한 걸 보여주고 싶은 엄마가 항상 우리 딸이 막내딸이 엄마가 약간 치매가 오셨을 때도 저만 부른 거예요. 저만. 우리 큰언니한테도 제 이름을 부르고 그랬던 우리 언니들이 엄마한테 갔을 때 저를 찾더래요. 계속. 혜정이 왔냐고. 그 정도로 엄마의 마음속에는 저에 대한 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내가 성공해서 엄마의 산소에 내가 성공해서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성공해냈어라고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 더 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의 그 상을 치를 때 그때 제가 열심히 소비자를 더 만들었어요. 내가 고향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친정 어머니가 아니면 시어머니가 아니면 와이프가 아니면 남편이 아프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프면 뭐 드시게 해야 돼요? 해모임을 드시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엄마 상 치르는데 얘기하다 보면 제가 옛날에는 동영상을 들고 다녔거든요. 그 뉴스 자료. 그래서 그 친구들을 가지고 보여줘서 해모임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소비자를 만들면서 결론은 8월 달에 판매사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5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집중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만 제대로 가면 오토 판매사 가는 길이 8단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어떤 일들을 제대로 우리가 일을 하고 가면 어차피 우리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은 다 해야 되는 이유는 다 설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내가 설정이 됐다라면 그 이유를 내가 바로 매일매일 도전하고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반복적으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지금도 저도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3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3종류의 부류가 정말 이 코로나라는 이 일이 굉장히 위기라고 하면 굉장한 위기예요. 위기라고 생각한 사람은 정말 위기로 떠나더라고요. 위기로 정말 힘들다고 부업을 나가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위기가 기회라는 걸 또 생각해서 또 굉장히 열심히 해서 성장하는 그런 라인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시간만 가면 되겠지. 이 되겠지라는 얘기가 옛날이나 애터미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세미나에 듣고 또 이런 시스템에 들어와서 듣다 보니까 왠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왠지 될 것 같은 생각만 가지고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거로 몸은 움직이지 않고 머리만 커지는 그러한 세 부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빨리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에서 이런 방송 장비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 줌을 빨리 우리도 회장님이 그때 얘기했을 때 바로 우리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마이크도 하고 카메라도 일단은 배우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이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아나운서라고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봐주시면 더 좋고요. 네, 그래서 아나운서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서 어쨌든 그런 세 부류에 있지만 내가 어디에 속해 있을 건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장하는 저도 다시 코로나를 제가 맞이하면서 그래
지금 내가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도 듣고 어떤 사람은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 위치에서 정말 내 라인의 리더로서 자리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다 같이 한 자리에 정말 우리가 처음에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이렇게 비전을 보고 달려왔던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정말 힘들다라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사장님 애터미는 더 달려가고 있어요. 애터미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들어와 보세요. 줌으로 들어와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조직을 확장시키고 조직을 성장시키는 장소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프라인 때도 시스템이 성장할 수 있는 장소라고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오프라인 운동장이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온라인이라는 이러한 줌으로 우리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앞장서서 회장님께서 달려가 주시고 있고 또 많은 리더들이 많은 사업자들이 이제는 줌이라는 이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 안에 이걸 이 흘러가는 방향을 흐름을 못 타보다 보니까 그 흐름을 놓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를 자기 생각으로만 딱 응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초대가 어떤 사람들은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뛸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래 이 온라인 시스템을 어차피 우리는 애터미는 지금 계속 회사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 줌에서 정말 회사의 시스템 또 뭐 센터의 시스템, 라인의 시스템, 모든 어떤 시스템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 또 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미래의 어떤 꿈꾸던 미래가 정말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걸 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장님이 앞장서서 가는 거에 나도 같이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모든 애터미인들이 진짜 이렇게 모든 부분이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 사장님들에게 빨리 줌 초대로 하는 게 우리는 첫 번째 지금 목표다. 그래서 각자 라인에 정말 몇 명을 초대할 거냐. 그걸 끊임없이 목표를 줌 초대로 목표를 하게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외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은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 일은 독립자영업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로 내가 앞장서서 바람개비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바람개비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바람개비를 내가 돌려야 내 바람으로 내 주변에는 소비자가 오든지 내 주변에는 파트너가 오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합심해서 우리는 앞질러서 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저도 외치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목표를 얘기를 하게 됐어요. 끊임없이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목표를 던져야 되는, 내가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 2년 만에 그래도 리더스 클럽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엄청난 그 노력은 정말 집중했던 집중은 내가 한 가지, 나는 저 단상에 올라갈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소비자 마케팅으로 정말 내가 이렇게 소비자로서 만족한 제품으로 도구가 딸려져 있기 때문에 그 도구를 열심히 내가 돌린다라면 많은 소비자가 딸려올 것이고 많은 사업자가 나를 보고 희망을 보고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인프라는 계속 단단하게 정말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져지면서 나는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초창기에도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래서 세미나를 왜 가야 되는지, 왜 센터를 출근해야 되는지, 왜 라인 미팅을 참석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치다 보니까 조직이 커지는 걸 경험을 했던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다, 어렵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빠져나가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아무리 땡겨도 자기의 어떤 얘기로 가는 사람을 못 맡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어렵고, 또 요즘에는 또 애터미 내에서 또 다른 마케팅을 가지고 사람들이 반짝이식으로 또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그런 바람들이 울산에도 불어가면서 정말 그렇게 현혹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어떠한 바람이 불더라도 내가 내 바람개비를 내가 애터미를 향해서 간다라면 지금 엄청나게 우리 회장님께서 돌려주는 이 바람이 내가 그 바람을 가지고 내가 가게 된다라면 분명히 다시 우리의 일을 우리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하는 사람들도 다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저는 시작했던 게 해보자. 내가 2년만 다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 저는 선포를 하게 되고 앞으로 나의 2년의 미래를 저는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래서 사장님들에게 사장님들의 미래의 그림을 빨리 선포하시라고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은 성공의 운동장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성공의 운동장에서 구경만 하지 말고 내가 성공의 운동장에서 나의 미래를 선포하고 나의 미래를 외치고 그래서 나의 미래를 보고 외치는 소리를 스폰서가 듣고 파트너가 듣고 그런 속에서 같이 팀워크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사업은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혼자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장에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절함을 외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먼저 들을 것이고 그 위에 스폰서가 들을 것이고 그 위에 성공자가 들을 것이고 내 밑에 파트너가 들을 것이고 내 밖에 있는 소비자가 들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는 내 2년 후에 미래를 세워놓은 어떤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러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자. 저는 지금 그렇게 외치면서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날개가 되어주자. 내가 스폰서의 날개가 되어주고 내가 파트너의 날개가 되어주고 그런 날개가 되어져야 우리는 팀워크로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은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거를 저는 외치면서 사실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지금은 많은 사장님들이 정말 밖에 있던 사람들이 어쩌다 들어오는 줌에 들어와서 이 분위기에서 지금 그래서 이 운동장에서 시스템이 저는 성공의 운동장이라고 외치고 있는 중에 끊임없이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줌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 영상을 화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화면에 그냥 문을 닫아놓고 들으면 이름만 써놓고 문을 닫아놓으면 몰라요. 그 사람이 제대로 듣는지 뭐를 하는지 화장실에 가서 똥을 싸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문을 닫아놓으면 스폰서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눈을 맞추고 서로 공감하고 그래야 우리가 소통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흐름 사업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계속 우리는 같이 협력하는 관계로 하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밀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폰서와 밀착하고 파트너와 밀착하고 그런 흐름 속에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게 조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중심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을 나로 기준이 아니라 너로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항상 어떤 이유와 변명을 두고 있는 이 성공은 이유와 변명을 들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겠다면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의 꿈을 우리는 같이 여기서 이뤄내는 거예요. 내 혼자의 꿈만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꿈을 이뤄가는 거기 때문에 팀워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런 시스템에 온라인 시스템에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어떤 사람은 또 사진만 찍어놓고 올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손짓을 하지 않으면요 사진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장들이 웃어도 주고 손뼉도 치고 막 반응을 하고 그래야 이분은 되겠구나. 저분은 되겠구나. 저분은 몇 년 만에 목표 세워놓은 목표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파트너도 볼 수 있어요. 야, 우리 스폰서가 정말 저렇게 외치고 있구나. 우리 파트너가 저렇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 빨리 저 사람을 빨리 도와줘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스템의 운동장에서 같이 뛰자. 우리는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자. 어차피 팀워크는 같이 움직이는 건데 너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그냥 너 하라는 식으로 그냥 탁하니 먹석처럼 있으면 어떻게 말이 나오겠냐고요. 정말 그런 거에 우리가 시스템의 운동장에서는 같이 합류해서 해보자. 그래서 문을 열어라 해도 아직도 안 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스템에서 목청을 높여갖고 제발 문 좀 여세요. 열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사장들이 어떤 마음을 하는지 봐야 알잖아요. 얘기해도요 안 열어요. 그러면서 성공하려고 들어오기는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성공이 빨라지겠어요? 늦어지겠어요? 그건 말 하나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뻔한 거예요. 우리는 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에 선택할 거냐? 내가 정말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부분에 내가 선택한 거에 내가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선택하고 매일매일 내가 집중했을 때 내가 정말 우선순위에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쩌다 와서 세미나 듣고 어쩌다 와서 센터 참석하고 시스템 참석하고 나 다 알아. 나 다 알아. 내가 오늘은 어쩔 수 없는 관계로 못 봐. 못 들어가.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은 한 번쯤 내가 오늘 하루쯤이라는 거를 내가 끊임없이 허용하는 내 어떤 마음은 내 자세는 그 하루가 한 달을 놓치게 되고 그 하루가 1년을 늦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루가 무섭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한다라면 어차피 내가 여기에서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려고 한다라면 어떻게 그 하루를 소홀하게 생각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정말 하려면 정말 그 하루도 소중하게 내가 오늘 하루에 내가 어저께는 빵 쳤지만 오늘은 나는 내가 찾았던 사람이 왔다라는 그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그날이에요. 그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이 쌓여서 정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게 오늘인데 그 오늘을 아주 밥 먹듯이 내 오늘만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스폰서한테 한 번만 봐달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 사람은 또 파트너한테도 봐달라고 또 사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시작 처음은 봐줄 수 있지만 이게 몸에 배다 보면 한 번 허락하면 또 허락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성공은 나하기 나름이다라는 걸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저는 같이 동행하겠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얼마든지 저는 시간을 쓰겠다. 저도 제가 2년 후에 목표를 세워놓은 목표, 저도 정말 크라운 클럽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목표를 2년을 잡은 거예요. 올해, 내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는 그림 속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림들을 제가 그려보니까 한 2년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왜? 리더자가 나는 하려고 하는 사람 언제든지 나는 거기에 같이 동행해서 같이 조직도 만들고 같이 나는 줄다리기해서 나는 땡기겠다. 그런 소리를 내면서 하고자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나는 할 힘, 시간도 없고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에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 시간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어디 안 나가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11시, 12시에도 줌으로 얘기하게 되고 미팅하게 되고 또 전화로 전화하다 보면 1시까지 넘어가는 시간 요즘에는 좀 많아지더라고요. 정말 나도 내가 그 목표에 시간을 그럼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보냈나라는 거를 매일매일 내가 일을 하다 보면 그 성공은 그 어떤 노력은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저도 믿고 매일매일 하면서 사장님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매출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이 있잖아요. 사장님이 오늘 그걸 경험 삼아 내일 또 움직이면 사장님이 반드시 사장님이 기다렸던 거 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사장님 믿고 한번 해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에 알겠습니다라는 거를 또 같이 또 내일을 또 희망으로 기대하면서 하는,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을 제대로 풀어간다라면 정말 애터미에서 우리 회장님은 모든 장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글로벌로 많이 진작에 뻗었지만 정말 우리 이용근 총장님이나 우리 김민숙 본부장님 참 뵈면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제가 존경하는 저 두 분을 항상 보면서 나도 글로벌에 그래 정말 너머너머에 나오는 게 우리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차피 내가 있지도 않는 인맥이지만 이게 뻗어나가는 게 애터미의 비전이잖아요. 이 네트워크의 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일요일마다 이렇게 미팅하는 그러한 라인도 생기고요. 또 6개 라인이 미국이 또 어느 날은 우리 어떤 팀장 사장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캄보디아가 아니라 에콰도르, 아직 오픈하지 않은 에콰도르, 또 스페인, 또 멕시칸, 인도, 필리핀 그런 어떤 이 콜롬비아 나라들 같이 제가 그렇게 해보지 않았거든요. 우리 총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은 그런 미팅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요 처음 해봤는데 줌으로 그 자리에서 집에서 줌으로 몇 나라를 같이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어로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 영어로 통역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런 일을 정말 하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코로나가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 정말 우리가 5년을 당겨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업이 당겨진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글로벌 사업을 이렇게 해서 확장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지금 계속 외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지금 지켜보면서 저도 지금은 하나의 미랄이라는 씨앗이지만 이 씨앗을 정말 번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일을 한다라면 분명히 정말 팝콘 터지듯이 여기저기 터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우리 총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이렇게 정말 멋지게 이렇게 정말 이런 파트너들의 사랑을 파트너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런 분이 제 옆에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제 스폰서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우리 이영희 총장님이나 우리 김미숙 본부장님이 제 스폰서님 같아요. 우리 스폰서님 들으면 속상하지만 그래도 우리 스폰서님들도 굉장히 도움은 많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성공자님들이 정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저희 줌에도 정말 우리의 성공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고 계시는 그런 힘도 있지만 그래도 또 형제 라인에 또 우리 이렇게 정말 좋으신 분이 제 옆에서 같이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미수 본부장님이 강의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거절을 못했어요. 사실은 저는 2월 24일인 줄 알고만 생각하고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어저께 갑자기 그것도 화장실에 있는데 문거 보니까 아니 내일 줌 주소 보낸다고 얘기를 하고 깜짝 놀라갖고 아니 나는 2월 24일인데 그래갖고 갑자기 또 광고했다라고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광고했다는데 예 알겠습니다 라고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또 너무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성공의 교류를 너무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렇게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예스 할 수 있는 또 그런 총장님이고 또 본부장님이고 내가 또 존경하는 분이라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해 주신 부분에 너무 제가 부족하지만 아직 저는 아직 병아리예요. 병아리. 뭐 성공자라고 제가 올라왔지만 아직은 저는 병아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우리 이용균 총장님이 저만큼 올라가신 거 가려면 제가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습들이 너무나 짱이고요. 아주 너무나 이렇게 훈련이 잘 되셨고 이분들이 다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애터미는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이지만 우리 애터미 마라톤은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마라톤이잖아요. 올 때까지. 그래서 누구든지 포기만 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앞으로 질주만 해서 내가 꿈꿨던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정말 내가 밀착해서 어디에 밀착해야 돼요? 제대로 하는 스폰서님, 제대로 하는 성공자님. 그런데 밀착해서 사장님들이 같이 참새하면 짹짹, 병아리 하면 삐약삐약 하는 그러한 서로의 흐름을 가지고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신다라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마 리더신 것 같아요. 다 리더분들이, 다 직급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정말 어느 라인보다 우리 이영민 총장님 라인에서 정말 우리 애터미를 지키는 애터미에 우리는 회사가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회사에 망해가지고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이렇게 아픔을 겪었던 아픔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회사는 살아야 돼요. 생존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 혼자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제대로 우리 회장님께서 원칙을 지키는, 원칙을 얘기하는 그 성공을 말씀하셨을 때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우리 이영균 총장님이 항상 원칙을 얘기하시는 그런 성공자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저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진짜 우리 애터미가 회장님이 얘기하는 원칙을 나도 거기에 그래야 우리 회사가 지켜질 수 있으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저도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자가 경영자가 정말 균형 잡힌 삶이라는 커다란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었을 때 균형 잡힌 삶은 마지막에 정말 도움을 주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저도 정말 나도 자유로운 어떤 그러한 성공을 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기부하잖아요.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는 불우한 가족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저는 도움을 받고 자랐어요. 옛날에 영세민 하면 쌀도 정부미도 갖다 주고
뭐 밀가루도 갖다 주고 저는 그런 도움을 나라에서 받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지금은 저는 제가 또 이렇게 애터미를 만나서 그래서 또 이런 자리에 올라온 만큼 제가 또 이렇게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회장님께서 누구나 다 성공을 바라는 그런 어떤 자리를 이렇게 장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함께 만들어 간다라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장이 애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계시는 분 모두 성공하시기 바라시고요. 제가 오늘 1시간 좀 넘었네요. 강의 한 부분을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와우, 와우. 굿, 굿. 맞아요. 네, 역시 멋지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성공자님의 감동과 열정이 대단하신데요.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김혜정 외할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